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꿀 정보를 드리는 남자 이익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해서 파이코인이 하락장을 보여주는 가운데 1달러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현재 파이코인이 1달러선에서 무너졌다 회복되었다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24일 기준 전일 대비하여 약 7% 정도나 하락하면서 0.91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파이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62억 달러 수준으로 총 유통 공급량이 약 67억 6천만 파이코인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대 공급량은 1천억 파이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파이코인의 시세는 지난 2월 26일 달성한 최고가 2.99달러와 비교하면 대략 69%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파이코인은 아직 메인넷의 전환과 상장 이슈 등 불확실한 점들이 많은 편이라 가격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바이낸스 상장 언제 하냐는 기대감으로 파이코인의 떡상을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요. 바이낸스에서 X 공식 계정에 파이코인에 대한 여러가지 떡밥들을 뿌리기도 했고 게시글 내용을 올리기도 하면서 엄청난 기대 심리로 시세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파이데이 3월 14일에 바이낸스 상장과 관련하여 엄청난 소식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5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죠. 하지만 정작 3월 14일 파이데이에 오픈한 내용은 파이코인의 도메인 경매와 관련된 내용이었을 뿐 바이낸스 상장과는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실망 매물로 인해서 당시에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파이코인 공지사항에선 파이 네트워크 닷파이 도메인 경매를 6월 28일까지 진행을 하며 입찰을 오직 파이코인으로만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는 앞으로 파이코인과 파이 네트워크의 성장에 주축이 되어줄 것으로 보이며 밑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낸스에서의 상장에 파이코인이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들러오며 파이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되고 동시에 44%나 폭락을 하며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고 하는데요. 분석가들은 파이코인은 현재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술적인 지지선이 전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중장기적인 시장의 심리 개선 여부가 파이코인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바이낸스 상장에서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의 상장 지연은 투명성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파이 코어 팀이 토큰 락업 구조와 소각 계획을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파이 네트워크의 잔금, 소각 메커니즘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으며 수십억 개의 파이코인 토큰이 파이 코어 팀의 소유로 알려져 있는 만큼 시장 조작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파이코인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에서 미상장 상태이며 바이낸스가 앞서 발표했던 커뮤니티 투표를 통한 상장의 찬반을 결정하겠다라고 한 투표 상장 프로그램에서도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악재들이 겹겹이 터지면서 파이코인의 시세를 급락하게 만들어낸 것이죠. 또한 바이낸스에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파이코인이 현재 KYC 및 메인넷 전환 등의 주요 과정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토큰을 수령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장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3달러 고정에서 이제는 0.91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고 이 급락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통화정책 발표, 리플, XRP 소송 종결 등의 굵직한 이슈와 맞물려서 변동성이 더더욱 커졌다라고 합니다. 몰아치는 악재들 속에서도 파이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소식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파이코인과 파이 네트워크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비축 대상의 하나로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 솔라나, 카르다노 등 코인들을 미국 기반 암호화폐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시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파이코인의 새로운 상승 흐름이 불어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파이코인의 시세가 다시 3달러로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3월 14일에 오픈한
닷파이 도메인 경매 출시가 잘 진행이 된다면 회복 가능성을 넘어 떡상 가능성까지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파이코인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분석인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를 넘겨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비트코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알트코인 대불장, 알트코인 3차 대전은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알트 상승장이 시작되면 그때 돼서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분명히 늦는데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요즘 종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레이스케일 크립토 섹터 인덱스라는 걸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화, 스마트 컨트랙트, 파이낸셜, 컨슈머 앤 컬처, 유틸리티 앤 서비스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놨는데요. 먼저 통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 모네로, 비트코인 SV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리플 비중이 4%라서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통화 부문이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고 비켓똥이나 스텔라 룸의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한테 통화 부문에서 4% 비중을 그레이스케일에서 할당했다라는 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부문입니다. 당연히 이더리움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솔라나, 카르다노, 트론, 톤, 폴리곤, 폴카다 순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발표된 지 시간이 좀 지난 자료라 지금은 톤 코인의 비중이 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최근에 바이낸스에서도 톤 생태계 코인들을 계속해서 상장하고 있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톤 생태계가 조만간 한번 큰 사고를 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파이낸셜 부문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BNB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여러가지 덱스 코인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니스왑, 크립토닷컴, 메이커, 에이브, 인젝티브 프로토콜, 토르체인 등이 있습니다. 컨슈머 앤 컬처 부문입니다. 밈코인의 양대 산맥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나란히 1, 2위를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뮤터블 X,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디셀트럴랜드, 플로우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 출시로 요즘 이 섹터의 코인들이 시들시들하지만 그만큼 매수를 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앤 서비스 부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펀디멘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체인링크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뒤로 파이코인, 라이도다오, 퀀트, 비체인, 더 그랩, 랜더 같은 AI 섹터 코인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서 곧 찾아올 알트코인 대상승장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인덱스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코인들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정말 큰 자금을 움직여서 티 안 나게 매집을 하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부터 줄곧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 자금들이 순 유출되었다는 걸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자금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 팀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온체인 데이터와 지갑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드디어 그레이스케일과 DCG 그룹의 비밀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이 비밀 지갑 안에 들어있는 알트코인 목록이 궁금하시다면 010-4831-2660 010-4831-2660 제 번호로 문자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재였습니다.